네, 로그인 하셨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트리에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작품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 그러미를 클릭을 합니다. 인공지능 블록 그러미를 클릭을 하면 1교시 때는 인공지능 블록으로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서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이렇게 분류, 이미지, 텍스트, 음성의 분류를 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숫자에 대한 분류 예측, 분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분류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학습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계절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블로그 할 때 어떤 유형으로 학습했는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류인데 텍스트로 이렇게 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클래스 1에서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에 대해서 아까 준비했던 데이터들을 아까 준비했던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넣어 보세요. 여기 데이터를 넣으실 때는 클래스당 5개 이상의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고요. 각각의 텍스트는 쉼표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준비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준비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된 데이터가 지금은 네. 이 정도는 됐나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할게요. 더 커지면 이게 밑에 것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파일을 업로드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겨울도 마찬가지로 5개의 인터넷 줌을 켜놓으면 인터넷이 늦더라고요. 일단 네.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면 모델 학습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학습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끝나죠.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의 모델을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겨울에 눈이 있었으니까 눈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사람이 어느 걸로 분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눈사람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분류를 하고 확률은 66.66%로 이렇게 인식률은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학습이 끝났죠. 그럼 이 학습한 것을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게 100%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 실습을 해봤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도 100%가 나오지는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스크래치랑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 패키지랑. 자, 그럼 적용하기를 눌러서 프로그램 예제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버튼 밑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새로운 블럭들이 보입니다. 새로운 블럭들을 보이면 얘를 가져다가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사람을 학습한 모델로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무엇으로 분류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겨울이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겨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혹은 얘를 뭐 묻고 대답해서 대답을 분류하고 라고 하고 분류 결과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겨울이라고 해볼까요? 겨울이면 퍼센트는 낮지만 겨울이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계는 가장 간단한 그냥 분류 결과만 확인하는 걸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려주셨어요? 텍스트 창으로 잠깐 대답 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준비한 햄버거 시간을 알려주는 저희가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지도학습의 회귀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 분류는 간단했었지만 회귀나 예측은 잠깐 이론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회귀라고 하면 지도학습 데이터 중에서 앞에서는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알려줬었죠. 그러니까 겨울에 관련된 단어, 여름에 관련된 단어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줬는데 회귀는 지도학습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가 연속적인 숫자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엔트리에서는 흔히들 예측이라고도 하고 엔트리에서는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귀보다는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한 데이터로는 운동 시간과 키에 대한 연관관계, 이 테이블 보이시죠?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좌표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회귀선을 구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 시간과 키를 한번 2차원 평면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운동 시간이 10이면 키가 140, 11이면 142 이렇게 파란 점으로 찍을 수 있죠. 파란 점으로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찍고 나서 보니까 운동 시간이 길면 키가 크다라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속성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운동시간과 같이 영향을 주는 속성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영향을 받는 속성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키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속성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찍고 나서 이 점들을 가장 근사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회귀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을 수가 있겠죠. 그어놓은 선을 긋습니다. 회귀선을 긋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없는 데이터에서 만약에 25시간 운동을 했으면 키가 뭐 157cm쯤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을 간단한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독립변수, 영향을 주는 속성인 독립변수가 몇 개였을까요? 한 개였죠. 한 개인 거를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것을 단순 선형 회계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왜 기억해 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것을 단순 선형 회계라고 하고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다중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 회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예제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예제에서는 햄버거가 언제 얼마 만에 배달될 수 있을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리가 있고 거리는 킬로미터예요. 거리가 있고 날씨가 있어요. 날씨는 1은 맑음, 2는 흐림, 3은 비. 이런 식으로 날씨가 있고 배달 시간을 이렇게 분으로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와 날씨는 독립변수. 그 다음에 배달 시간은 종속변수가 되겠죠. 다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앞에서는 2차원 공간을 그렸지만 얘는 3차원 공간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는 그릴 수는 없고 엔트리 모델 학습 과정에서 예측,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회기선에 관한 식이 나오고 식이 나온 다음에는 속성값을 입력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가 18이고 날씨가 3일 때 배달 시간이 얼마냐라고 하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잘 이해했는지 제가 앞에서 봐달라고 했었는데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귀 알고리즘, 답을 먼저 문제보다 답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요. 회귀 알고리즘은 지도학습과 달리 결과값이 어떤 형태일 때 사용하면 좋은가요? 이거는 답은 아닙니다. 자, 연속적인 숫자인 경우에 회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문제를 낼 건데요. 2번, 3번 먼저 퀴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모두 다 같이 답을 남겨주신 분께 교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전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체크포인트 잘 찍어주셨습니다. 2번 문제 일단 회귀 알고리즘에서 영향을 받는 속성과 영향을 주는 속성은 각각 무엇이라고 하냐. 2번의 답이 두 개예요. 자, 아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번까지 문제를 내고 답을 적어주시는 분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답이 두 개고 각각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까지 해서 2번 뭐, 3번 뭐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은 회귀 알고리즘에서 영향을 주는 속성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어떤 회귀라고 했나요? 자, 유지은님, 잠깐만. 유지은님 맞았나요? 단순 현형? 오타입니다. 어떡해요? 잠깐 오타이신 분들 빼고, 유지은님 맞으셨네요. 근데 3번이라고 안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답을 번호를 안 주셨고 최승희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2번 독립변수, 종속변수. 잠깐만요. 영향을 받는 속성. 3, 최승님도 틀리셨는데요. 받는 속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3번 단순회기. 이문선님께 드릴게요. 최종. 선생님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다음에 회귀 알고리즘에서 한 개일 때는 단순 선형 회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퀴즈 하나 더 내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단순 선형 회귀에 대한 예는 뭐 아까 운동시간과 키, 공부시간과 성적 등을 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복합 선형회귀에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다중 선형회귀에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다이어트가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체중 예측할 수 있는 건데 키와 몸무게, 날씨거리 말고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힌트 하나 드리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이 떠들어다니는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세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주식 시세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겠죠. 주식을 안 해봐서. 그러면 집값이라고 하면 집값에 요거는 집값이라고 예지를 하나 드릴게요. 집값이라고 하면 집값은 역과의 거리 또는 학교와의 거리 또는 공원과의 거리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가지고 집값을 예측하는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들은
여기 코로나 단계고 마스크 매출 수, 환자 수, 이 김기식님께 책 보내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제 생활에서는 다중 선형회귀의 예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햄버거 시간을 알려주는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실습을 통해서 예측 숫자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예측해보는 작품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아이가 전화를 걸어서 배달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에서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면을 구상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단계별로 배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아이가 변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거리와 날씨를 고려해서 배달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습률, 학습 횟수, 테스트 데이터 비율 등 조건을 변경해서 모델 학습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을 다시 학습하고 예측값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장면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학습한 다음에 예제 링크로 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고만 넘어갈게요. 장면별로 이런 오브젝트들 링크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인공지능 블록 잠깐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모델 다시 학습하기 블록은 조건들이 바뀌면 학습을 다시 해야 내용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자신이 만든 모델을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학습할 때 모델 다시 학습하기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학습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학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료되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이 완료되었는지 사용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학습 조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학습률, 세대, 테스트 데이터 등의 비율을 Recording. 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잠깐 살펴볼게요. 모델 다시 학습하기 블록,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모델을 학습할 일이 있으면 이 블록을 사용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 학습 조건인 학습률, 세대, 테스트 데이터 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으로 만약에 학습 조건을 변경했으면 모델 다시 학습하기로 블록으로 해서 다시 학습을 하셔야지만 새로 바뀐 모델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값, 우리 앞에 독립변수라고 했죠. 독립변수라고 한 핵심 속성들을 값으로 넣어서 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블록들을 우리가 새로운 블록들로 해서 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계절, 겨울과 여름을 분류하던 것 같이 모델 학습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뒤에 세 가지 모델 학습에서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하고 테이블로 부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엔트리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던 거에서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예제 파일 링크로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한 다음에 그 예제 파일로 들어갈게요. 지금 같이 저랑 데이터 만들고 모델 학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불러오고 장면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과정을 거칠게요.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데이터 분석 블록 꾸러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불러오기가 있죠. 테이블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테이블은 보면 여러 가지 엔트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이블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은 파일 올리기, 또 세 번째 탭은 파일 만들기, 새로 만들기. 테이블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일 올리기로 올려서 작업을 할게요. 저희 예제 링크에 들어가셔서 저희 2교시에 들어가 보면 엑셀 파일 하나 있죠. 그거 다들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그거를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배달 시간 엑셀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불러왔죠.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죠? 그러면 배달 시간 엑셀에서 테이블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으로 배달 시간 엑셀이라고 나오는 거를 저희는 그냥 배달 시간으로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테이블은 작성이 됐으니까 이 메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테이블 불러오기에서 X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안 보였던 이런 테이블에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블록들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테이블 블록을 사용할 건 아니고 인공지능에서 이 블록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인공지능 블록 꾸러미를 이동을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앞에서 개설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번에는 숫자 예측을 선택을 합니다. 고경수님께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고경수님께 교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책 받으셨어요? 두 번째 분 그러면. 항인미님도 받으셨죠? 김기식님 예측은 아닌데 숫자 예측이긴 한데 예측만 있나요? 김유미님께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김유미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예측을 클릭을 해서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배달 시간이 나오죠.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조금 더 줄였다가 다시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배달 시간에 있었던 테이블 속성 중에 거리, 날씨, 배달 시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와 날씨가 독립변수, 즉 핵심 속성이 되고 배달 시간이 동속 변수, 우리가 예측해야 될 속성값이 됩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끌어다 놓으셨나요? 끌어다 놓으셨으면 자, 모델을 학습을 진행할 건데 여기 새로운 모델 이름을 지정을 해줄게요. 배달 시간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학습을 여러 개를 해두면 불러오기를 할 때 어떤 모델로 썼는지 알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예측 숫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델 학습,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속성들을 끌어다 놓으니까 모델 학습이 보이시죠?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려서 모델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학습을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회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설명도 있죠. 핵심 속성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차원 평면에 표시할 수 없으니까 작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3개니까 XY, Z축에서 공간에다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기식이 보면 이렇게 X 꺽쇠 2로 보이는데 이 X 꺽쇠 2가 제곱이 아니고 저희가 X1, X2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X1, X2, X3 그렇게 쓰죠. 그것처럼 X 꺽쇠 2가 X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기식이 2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회기식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 대상 연령은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어느 정도 공부한 4학년에 6학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트 3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 마당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제는 아까 계절처럼 어느 정도 좀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예제만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식이 다른 건 지금 이게 모델을 학습할 때 임의로 가중치를 규정을 해서 임의로 주는 가중치에 따라서 그 가중치 값에 따라서 회기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회기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중2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초등 코딩이라고 저희가 책 제목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회기식은 여러분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습 결과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예측 숫자 모델에 관련된 블럭이 보이시죠? 그럼 요거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학습 결과를 예측값을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이고 날씨가 3일 때 학습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고 배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3인가요? 지금 이거 회기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모델 학습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지금 모델 학습을 여러 번 하면 조금 더 그 정확한 회기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회기식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모델 학습을 좀 하면 조금 더 근사한 값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를 하고 나서 자, 거리가 20이고 날씨가 비가 올 때 어떻게 하냐. 44.51분이 걸린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는 실제로 예제에서는 반올림해서 하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는 사실 엔트리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공지능에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예제 링크 들어가셔서 리메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회기식도 사람 학습할 때마다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중치 값을 임의로 정해서 가중치 값을 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회식도 다르고 예측값도 다를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까지 완성했죠. 적용하기까지 눌러서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예제를 실습할 과정까지는 마쳤습니다. 근데 엔트리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장면이나 오브젝트도 추가해야 되고 앞에서 살펴봤던 인공지능 블록도 불러야 되고 변수나 신호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은 엔트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습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제 파일로 이미 만들어 둔 걸 가지고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개인 아이디고 이 리메이크 원본은 저희 공용 아이디에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처럼 리메이크 하기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리메이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예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수정해서 하고 싶을 때 리메이크 하기라고 하고요. 리메이크 하기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취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는 보면 알려줘요. 나오고요. 자, 잠깐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장면이 두 개가 있고요. 장면별로 오브젝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오브젝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델 학습하기 지금 가계응답 시스템의 장면에서 인공지능 예측 로봇에서 보면 모델 학습하기, 모델이 학습되었는가 블록 등은 보이죠? 보이시죠? 근데 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인공지능 블록들은 학습을 다시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 예제, 조립된 블록에서 사라지니까 요거 감안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학습을 다시 했는데 블록들이 없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습을 다시 하게 되면 블록이 사라지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학습을 하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서 멈추고 저기 공유를 했으니까 여기는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불러오는 과정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데이터 분석 들어가서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이블 블록이 하면 아까는 추가했었지만 지금은 이미 제가 넣어놨으니까 테이블 정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확인만 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가보면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만드신 나의 모델이라고 해서 예측 숫자 배달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단계 했던 그 학습 모델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까처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 예측에서부터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모델 학습을 가지고 불러와서 할 겁니다. 자, 얘를 불러서 학습하기를 다시 눌러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숫자 예측 배달 학습하기.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보이시죠? 보이시고 테이블은 선택하고 그러면 거리, 이렇게 날씨, 배달 시간 이렇게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아까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학습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근사값을 가지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아니고 다 플러스인 회기식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오브젝트별로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장면 1에서 우리 엔트리 프로그램 시작할 거고요. 장면 1에서 장면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되면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햄버거를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시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인공지능 예측 로봇이 요거 보이시죠? 장면이 시작됐을 때 읽어주고 거리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거리 변수에 대답을 넣습니다. 그다음 날씨 변수는 무작위수 1부터 3까지의 무작위수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예측을 한 걸 말하도록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인공지능 블록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예측값이라는 블록이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예측값.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거리에는 거리값을 넣어줍니다. 거리 변수에. 날씨에는 날씨 변수를 날씨 상태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까 확인할 때 보니까 소수점이 있어서 좀 말하기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하기에서 제곱이라는 계산 블럭의 제곱이라는 블럭 보이시죠? 요거를 가져와서 반올림을 할 겁니다.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아까 연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잘 안 되면 제가 손가락에 여기와 여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앞과 앞을 맞춰 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앞과 앞을 맞춰 거리를 입력하고 날씨 상태는 무작위로 써서 얼마가 걸린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제 소리가 끊기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혹시 대답 한 번만. 끊기시면 끊긴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학습 조건에 따라서 학습 조건이 달라지면 모델을 다시 학습해서 한번 해보세요라는 멘트를 내보내고 모델 여기 잠깐 크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학습률, 학습 세대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을 클릭했을 때 값을 바꾸고 모델 학습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이번에는 오브젝트 중에서 학습률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죠. 클릭할게요. 학습률 클릭했죠. 변경할 거예요. 숫자에 보면 이 숫자를 클릭했을 때 변경한 학습률 조건값을 입력하세요라고 멘트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한 번만에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답변을 드리면 여러 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맛보기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제로 최대한 골라서 했으니까 맛보기식으로 한번 셋째 마당에 있는 뒤쪽 세 가지 예제들은 아이들한테 노출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률을 설정을 해볼게요. 학습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학습 조건을 대답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바뀌었으니까 파란색 바꾸고 대답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하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예측 로봇에서 모델 학습하기를 받습니다. 모델 학습하기 신호를 받으면 아까 모델 학습할 수 있다 그랬죠. 모델 다시 학습하고 얘가 모델이 학습되었는가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배달 시간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자,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만큼까지 소수점 반올림값까지 된 거고 요렇게 선택하면 요거까지 된 거죠. 반올림값까지 선택을 해서 코드 복사엔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률을 변경을 했을 때, 자, 얼마가 걸릴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대를 변경을 해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여기 보관함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관함 설명 드린 이유가 다른 예제에서도 불러올 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우리는 다른 오브젝트로 복사해 갈 건데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복사가 되지 않잖아요. 엔트리에서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관함에 보관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관함이 보이죠. 이 보관함에는 오브젝트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블럭을 보관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얘는 이번에는 학습 세대를
학습 조건 중에 3개를 대답으로 넣어서 변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얘는 테스터 데이터 비율을 대답으로 설정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블록 코딩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학습률, 학습 세대,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비율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공지능에서 회귀선을 잡을 때 회귀선을 잡을 때 조금씩 변경하면서 가장 최적의 회귀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 변경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률은 조금씩 변경하는 비율이고, 그러니까 학습률이 작으면 조금 더 근사한 값이 나오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거고요. 학습률이 크면 아까처럼 오차가 크겠죠. 오차가 크지만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0.03입니다. 그리고 학습 횟수를 세대라고 하고요. 여기서 몇 번을 학습할 거냐. 학습을 여러 번 하면 좀 더 회귀선이 근사값이 나올 거고요. 적게 하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차가 커지겠죠. 이렇게 학습 횟수를 세대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인공지능 책들을 보면 에포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비율은 보면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16개 정도 넣었죠. 그러면 이 테스트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학습을 하는 데 쓰고 테스트 데이터를 하도록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그런 오차를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데이터 비율도 속성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따라오셨으면 저희 가게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실습을 배달 한번 시간을 해보도록 예측하여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해보도록 배달 시간은 하겠습니다. 거리 및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리를 입력해 주세요. 배달 시간이 얼마인지 저희 가게에서는 인공지능이 배달 시간을 예측하여 알려드립니다. 배달 시간은 거리 및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리를 입력해 주세요. 예제에서 나가는 소리 나오셨죠? 자, 그러면 거리가 뭐 20 하고 입력을 합니다. 48분 걸립니다. 모델 학습 조건에 따라 예측 시간이 달라지니 각 조건 항목 값을 클릭하여 변경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해 보세요. 거리가 20km일 때 뭐 40몇 분 걸린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대를 잠깐 클릭을 해서 학습을 뭐 40 정도로 수정을 50 정도로 수정을 해볼까요? 해보면 지금 학습에 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학습이 완료되면 예측 시스템 모델을 다시 학습하였습니다. 배달하는데 49분 걸립니다. 뭐 약간 비슷비슷하네요. 30번 했을 때랑 50번 했을 때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느 정도 실습은 다들 완료,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답변 남겨주세요. 네. 어느 정도 따라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된 예제는 봤고요. 자, 우리 PDF에는 이렇게 막혀서 나가 있어요. 요것들 한번 블럭들을 무조건 0번만 나오는 거는 아마 블록 코딩이 잘못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PDF 보시면 막혀 있어요. 아까 예제처럼 막혀 있는데 넘겨가서 보면 사실은 요 마지막 전체 코드 체크에는 보면 저희가 예제가 다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습하실 분들은 저 PDF 링크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링크에 보면 저희 PDF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완성 작품 확인은 요 구글 링크, 그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저희 예제, 완성된 실습 예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링크 QR코드 걸어놨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너무